스피닝 수업 중 그 남자의 리듬에 맞춰 제 골반이 흔들릴 때 땀보다 먼저 흘러내린 건 제 안의 폭포수였습니다. 고여있던 물줄기가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터져버리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마르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흘러내리지 못한 채 막혀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 안에서 잊힌 감정들과 눌러놓았던 열망들이 단지 땀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이름의 액체로 넘실거리며 쏟아지는 순간이었죠. 사람은 목이 말라야만 물을 찾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갈증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온 나날들이 더 무서운 거였어요. 마음은 갈라졌고 몸은 굳어갔고 그 어떤 자극에도 무뎌진 채로 살아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한 방울이 내 안의 마른 강바닥을 적시며 가라앉아 있던 모든 감각을 깨우고 이내 거센 물살이 되어 저를 휘감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가 오기 전 땅에서 피어나는 냄새처럼 잊고 살았던 생명의 신호였고, 그 시작은 믿기 힘들게도 자전거 위에서였어요. 리듬이라는 이름의 파도가 온몸을 스치고 숨결이 박자에 맞춰 떨리던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제 삶에 진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그건 제가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조금은 뜨겁고 조금은 씁쓸한 사랑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오늘은 평범했던 제 일상에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눌러왔던 욕망과 생기를 다시 깨워준 그 남자와의 비밀스러운 기억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단순한 운동 수업이었고 단 한 번의 리듬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제 안의 계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저처럼 오랜 겨울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바람 한 줄기라도 닿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희예요. 올해 52살이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어느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 27년 차, 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남편은 출근을 핑계로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우리는 이제 서로의 얼굴보다 스마트폰 화면을 더 자주 들여다보며 필요한 말만 건넨 채 같은 지붕 아래서 각자의 방에서 하루를 마칩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애정을 확인할 일도 거절당할 일도 없는 그 평화로운 감옥 속에서 저는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오던 길, 유리병 너머로 비친 불빛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커다란 창 안으로는 음악과 땀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전거 위에서 박자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죠. 수남PC14라는 이름이 적힌 그 피트니스 센터는 얼마 전 새로 생긴 곳이었고 그 유리 안쪽 중심에는 한 남자가 마이크를 착용한 채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의 팔동작 하나에 사람들의 몸이 반응하고 음악이 쿵쿵 울릴 때마다 공간이 살아 숨쉬는 듯했어요. 전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장면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날 밤, 전 아무 이유도 없이 인터넷으로 그 헬스장 3개월 등록을 결제했어요. 운동 좀 해야겠다는 핑계가 제게 필요했으니까요. 처음 스피닝 수업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남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도연, 한도연 트레이너. 3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면서도 웃을 때는 청년 같은 여유가 보였어요. 처음 본 날엔 그저 운동 강사라고 생각했는데 자전거 위에서 그가 리듬을 타고 리드를 시작하자 저는 묘한 전율에 휩싸였어요. 마치 그가 박자를 이끄는 게 아니라 제 감각을 이끌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그의 말투, 그가 틀어놓은 음악의 템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시선이 제게 너무 낯설고 자극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수업 시간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옷장 속 깊숙이 넣어둔 레깅스를 꺼내고 예전보다 진한 립밤을 바르고 운동복 위에 가볍게 걸칠 티셔츠를 고르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여자로서의 나를 오래전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누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면 아무리 삐걱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도 마음이 녹아버리더군요. 도연은 수업 중간에 늘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정희님, 리듬 너무 좋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달아올랐고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면 그는 늘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이 마치 저만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며 저는 조금씩 무뎌졌던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자전거 위에서 박자를 타며 그의 구령에 맞춰 움직일 때면 저는 내가 기계의 부속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있다고 느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연이 제게 다가와 자세를 고쳐주겠다고 했고 그의 손끝이 제 옆구리 쪽을 스치며 자전거 손잡이를 조정했죠. 그때 저는 느꼈어요. 바깥으로 흐르는 땀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뜨겁게 솟구치는 무언가를요. 그것은 단지 자극이 아니었고 저도 몰랐던 깊은 샘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요동쳤고 기억은 흩날리는 물결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내게 손을 얹었던 짧은 순간이 자꾸 떠오르고 나는 이 감정이 도대체 뭐냐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말라 있었던가를 되묻게 됐죠. 남편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 남편은 그걸 듣지도 않을 사람이었어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누구였는지조차 생각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도연과 조금 더 가까워졌고 그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오늘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헬스장 근처 조용한 카페 마일드빈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에서 마주 앉았어요. 그 자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제 삶이 분기점을 맞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은 제게 운동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온 얘기를 물었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속 얘기를 꺼냈어요. 그날 이후 도연은 더 자주 제 주변에 머물렀고 저는 더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며 웃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내 리듬을 이끌던 트레이너가 아니라 내 숨결을 알고 있는 남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자전거 위에서 제 몸이 그의 리듬을 따라 흔들릴 때 저는 느꼈어요. 그 리듬이 단지 운동의 박자가 아니라 내 안의 감정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기 전 이미 제 안에서 또 다른 물줄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흐르지 못한 시간들, 멈춰버린 감각들, 눌려온 욕망들이 한순간에 쏟아지듯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참았던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거였어요. 제 안엔 여전히 물이 있었고 그저 누군가 그 물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도연은 그 열쇠였고 저는 그 문 앞에 오래 머물렀죠. 망설이고 겁내다가도 결국은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조용히 열리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예 스케줄을 스피닝 수업에 맞춰 조정했어요. 저의 하루는 어느새 그의 목소리로 시작되고 그 리듬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 수업만큼은 어떤 약속보다 소중했고 그 시간만큼은 세상과 나 사이에 다시 숨이 트이는 유일한 틈이었어요. 도연은 점점 더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가끔 내뱉는 말들은 언제나 사람을 흔들리게 했죠. 정희님은 여전히 매력적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밤새도록 이불을 뒤척였어요. 매력이라는 단어는 제게 너무 오랜만에 들은 말이었거든요. 남편의 입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던 단어. 이미 퇴색된 단어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진심처럼 건네주니 그게 이렇게 깊이 스며드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자주 마주쳤고 점점 더 자주 커피를 마셨고 자연스럽게 문자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말이 없을 때도 따뜻했고 눈빛 하나에도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어느새 그를 향해 마음을 여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아니, 어쩌면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건 그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는 확신이었는지도 몰라요. 첫 번째 접촉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정리하던 중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살짝 덮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잠시 머물렀죠. 말없이 이어진 그 침묵 속에서 제 안의 고요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를 트레이너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는 제 삶에 스며든 남자였고 제가 다시 물을 머금은 이유였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둘만의 공간에서 마주 앉은 날은 비가 내리던 늦은 봄 저녁이었어요. 도연이 오늘은 사람이 없는 날이에요라며 운동이 끝난 뒤 스튜디오에 남자고 했죠. 저는 주저하다 따라갔고 그 공간은 의외로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네온빛이 바닥에 깔리고
음악이 천천히 흐르던 그 공간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희 씨, 혹시 지금 이 순간이 불편하진 않나요? 그 질문은 어쩌면 저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문턱을 넘은 상태였고 되돌아갈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고 그 순간 우리의 거리는 하나의 숨결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날 밤 도연은 제 안에 잠든 계절을 다시 피워냈어요. 불쑥 다가오거나 성급히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오래된 피아노의 건반을 조심스럽게 누르듯 그는 저라는 악기를 천천히 울려냈죠. 그의 시선은 마치 한겨울 언손에 쥔 찻잔처럼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곧 온몸을 감싸 안는 김처럼 번져왔어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그의 호흡 하나, 눈동자의 미세한 흔들림 하나까지도 마치 오래 묵은 나무에 물이 스며들듯 제 안에 조용히 파고들었어요. 그 밤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짙었고 그의 말 없는 질문에 저는 대답 대신 몸을 맡겼죠. 침묵은 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정전기처럼 팽팽한 기대가 흘렀고 그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차오르는 무언가에 눌려 숨이 가빠졌어요. 마침내 그의 손끝이 제 숨결 가까이 스치며 머물렀고 그 순간 저는 내면의 장막이 조용히 젖혀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봄비처럼 잊고 지낸 감정들이 고요한 빗소리처럼 하나둘 흘러내렸어요. 스스로도 몰랐던 감촉이 시간의 겹속에서 부풀어 오르고 터지는 듯한 전율이 제 안을 타고 흘렀죠. 그것은 단지 육체의 접촉이 아니라 봉인됐던 내 안의 문이 열리고 물이 흐르기 시작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 물은 어느샌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깊은 곳까지 적시며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이건 단지 사랑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어요. 다시 숨쉬고, 다시 울고, 다시 웃고, 다시 여자가 되는 과정이었죠. 그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졌어요. 감추려 하지 않았고 다만 조심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모르게, 아들이 눈치채지 않게 저는 비밀을 품은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도연과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만남은 해가 지고 난 뒤 조용한 도서관 근처 벤치에서였어요. 여름밤에 잔열이 남아있던 그 공기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나무집 사이로 부서지고 그 틈 사이로 우리도 잠시 가만히 스며들듯 서로에게 기댔어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고 그 작은 접촉이 마치 오래된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아련하게 느껴졌죠. 손끝이 닿은 그 순간 그날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숨소리만이 잔잔한 음악처럼 들려왔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 안으며 전해준 온도는 말보다 먼저 제 마음을 열게 했고 그 밤은 한 장의 시처럼 조용히 내게 스며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의 손이 제 손끝을 따라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흐름은 마치 강물에 잔잔한 바람이 일어 파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졌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숨결을 따라 하나의 리듬으로 묶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의 숨소리는 점점 짙어졌고 저는 그 소리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 밤의 어둠은 우리를 감쌌고 마치 시간이 천천히 늘어지듯 모든 감각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들며 안을 적셔가는 장마처럼 조용하지만 집요한 감정의 침투였어요. 제 안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갈증이 다시금 피어나고 있었고 그 물결은 그의 손끝이 머무는 자리에 따라 조금씩 강해졌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파동이었고 저는 그 파동에 맞춰 천천히 기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비 오는 날의 오후 카페 이름비라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바깥은 흐렸지만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들 사이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날 도연은 내게 자신의 얘기를 처음으로 오래 했어요. 누구도 몰랐던 상처, 감정,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엔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저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틈을 찾은 사람의 용기라는 걸 느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서도 고요히 물이 차올랐고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조용히 기대고 있었죠.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은 없었지만 그날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였어요.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긴 밤을 건넌 듯한 느낌이었고 아무도 모르게 이어진 그 마음의 연결이 제 안의 깊은 곳까지 울렸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은 늘 유한하죠. 영원히 흐르기만 하는 강은 없고 폭포도 언젠가는 고요한 호수로 가라앉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도연의 눈빛이 더는 머물지 않았고 그가 나를 보던 시간이 점점 짧아졌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던 모습, 그리고 다른 여자 회원의 말에 유독 밝게 웃던 표정이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오후 친구와 함께 헬스장에 갔다가 우연히 도연이 다른 여자 회원과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는 저보다 훨씬 젊고 맑은 목소리로 도연의 팔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꼭 제 안에 무언가를 부러뜨리는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고 그날 밤 도연에게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며칠 뒤 그는 그저 요즘 좀 바빴어요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바빠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마음이 멀어지는 것 외엔 그는 제게 이별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라졌을 뿐이에요. 연락은 줄었고 수업은 더 이상 제가 중심이 아니었고 커피는 다시 혼자 마시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운동복을 가방에 넣은 채 그 헬스장을 떠났어요. 영영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고요. 남편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 사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떤 계절을 품었다 놓았는지, 무엇을 잃고 돌아왔는지. 그는 늘 그래왔듯 묻지 않았고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린 여전히 같은 지붕 아래서 서로 다른 계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은 창밖으로 흐르는 자전거 소리를 들으며 그때를 떠올려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제 안에서 아직도 무언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껴요. 도연은 떠났지만 그가 열어준 물길은 아직도 저를 흘러가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 저는 다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또다시 누군가의 리듬에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건 결국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보다 내가 나를 다시 숨쉬게 하는 과정이니까요. 지금 누군가의 삶이 말라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어요. 폭포수는 결코 바위가 갈라지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갈라짐을 받아들였고 그 틈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마이크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깊은 샘을 조용히 흔들어줄 수 있을까 해서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던 순간의 기록으로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자전거 페달이 돌아가고 있겠죠. 그 리듬에 맞춰 또 다른 물줄기가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물은 언젠가 다시 흐르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 안의 계곡을 다시 적실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